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공제 사항 중에 하나인 여기 동거주택 상속 공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한용 세무회계사무소의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근데 지금 상속세가, 재산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초과하면 40%고 30억 초과하면은 세율이 50%예요. 그래서 이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지금 현재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50% 30억 초과하면은 2억 5천이 세이브 가능하고, 10억만 초과해도 40% 세율이 걸리니까 2억까지 세이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미리 좀 대처하고 전략을 짜야 이걸 좀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요 설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좀 절체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동거주택 상속 공제 한도는 5억 원 한도입니다. 주택가액의 80% 한도에서. 그럼 주택가는 주택 공시가액이 5억 원이라면은 4억까지가 공제가 되겠죠. 8억 원이라면은 8864, 6억 4천인데 5억 원 한도니까 5억까지가 공제가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2020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개정되면은 이제 100%고 6억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정 내용 잘 살펴보셔가지고, 개정되면은 요걸 적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제 주택가액 계산할 때 담보된 채무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주택가액이 담보된 채무액의 80%가 5억이 미달되는 것 때문에 빨리 이 채무를 상환하든지 그런 대책을 채워가지고 5억 한도까지 다 찾아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모르고 있으면은 전혀 이런 걸 못 찾아먹는 거죠. 이게 세율이 40% 걸리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주택가액 계산할 때도 가령 겸용주택이면은 요거는 주택가액이 상가 그것보다 이제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 면적이 더 크면은 이제 주택만 이제 평가해가지고 80%. 아무튼 이 채무 있으면은 물론 채무를 차감하고도 80%가 5억 원 넘어가면은 신경 쓸 게 없는데, 5억 원 한도 미달인 것도 빨리 채무를 상환하는 걸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전략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으로서는 이제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상속인이 갖추어야 될 요건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상속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이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 조문에 보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해석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성년 기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령 상속인이 최소한 한 29살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19세 미만이 아마 미성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부터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10년은 채워야 되니까 29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 아닙니다. 가령 이 상속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이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계 비속이 상속받아야 됩니다.
직계 비속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주택자로서 비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그 이제 형제들 중에서 막내가 계속 그 부모님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이제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막내는 당연히 무주택자고 뭐 부모님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그 주택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당연히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동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로서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이 상속인이. 그런데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일부 절반을 증여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막내가 이렇게 동거를 해왔는데 막내가 상속받으면은 상속 공제가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막내가 이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이 동거주택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되니까 개정안에는 동거주택을 지분 보유한 상속인도 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대강의 그 줄거리를 넣고 막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법 조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억 원 한도고 여기서 보면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그래서 10년 이상 그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는데 이게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건 막내가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동거하다가 중간에 뭐 어디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다른 데 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온 날부터 요 계속해서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긴 거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급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해당돼야 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막내가 계속 부모님하고 전세를 살면서 그러니까 무주택인 기간이죠. 전세를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뭐 몇 년을 보유했던 간에 그래 해가지고 뭐 어쨌든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구성했고 돌아가신 날 현재 1주택이고 그리고 요 계속해서 동거해왔다 이거죠. 그때도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요거는 조문만 보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어쨌든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 10년 이상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세로 살면서도 구성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뭐 빚을 내서라도 하나 사시면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굉장한 절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짜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아마 이 강의
좋아요, 구독 버튼을 미리 좀 다져 주셔야 될 것으로. 예. 그 다음에, 자, 이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조문만 읽어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용에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막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나가버린 게 어떤 사유냐면은 그 나간 사유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징집을 했다든지 어디 지방대학교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지방대학에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서 같이 동거하는 거고. 또 직장 다니는데 무슨 지방에 발령받았다든지 또는 질병 때문에 요양원에 가가지고 동거를 하지 못한 거. 요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요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동거한 것으로는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든지 지방대학교 갔다든지 요양원에 아파서 갔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통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동거를 같이 하다가 군대를 갔다든지 대학교를 갔다든지 해가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데 있으니까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통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한 것으로는 보되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은 빼고 앞뒤로 통산. 근데 아까 요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아예 통산하지 못하고 앞에 거는 날라가 버리고 뒤에 다시 요 동거한 것부터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1세대 1주택인데, 이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사 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고, 또 상속인이 이제 총각으로 이제 솔로로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한 며느리가 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럴 때는 5년 안에 며느리 상속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주택을 양도하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주택인데, 문화재 보호법, 경주 같은데 문화재 주택이 많습니다. 고택 같은 거. 그런 거는 요 2주택을 해도 1주택으로 본다는, 요거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인농주택, 기농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이제 기존에 이제 막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부모님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쳐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 그럴 때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막내가 가진 비상속인 이외이자, 그러니까 막내 동거하러 온 막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1주택 소유한 자가 혼인을 했다. 재혼이겠죠. 혼인일 수도 있고. 혼인은 아니겠구나. 재혼이겠네요. 이제 지금 상속인이 있으니까. 그걸 혼인했으면은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비상속 배우자, 새어머니가 5년 안에는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전에 계속해서 무주택 기간인도 이제 동거하고 저거 되니까 뭐 계속해서 살아왔다면은 빚을 내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요게 뭐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요 절세 전략을 잘 짜시가지고, 왜냐하면 이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거 다 놓치고 맙니다. 잘 전략을 짜시가지고 뭐 하여튼 뭐 상속세를 좀 줄이는데 많이 좀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다지신 분은 좋아요 구독 버튼